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R&D와 제품 생산의 중심의 거점이 이제 셀트리온 그룹 중에서는 셀트리온이었습니다. 향후에 이제 흡수합병을 하고 난 다음 이후에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에 대한 어떤 이 방향성을 계속 제시하고 있죠.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흐름들을 보게 되면요.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8월달 CPI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전가율이 7월달보다는 좀 올라가면서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20%,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29% 상승을 좀 했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3원 정도가 빠졌다는 부분들은 이제 조만간 이제 21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발표되는 이제 FMC 관련되는 이슈 관련해서 이 동결이 뭐 대부분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긴축 관련되는 어떤 우려감들이 조금 이제 뭐 크게 이렇게 이슈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 선물 쪽에서 7,800억대 매수를 하면서 오늘 이제 뭐 선물 옵션 관련되는 만기일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주로 땡겨주면서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매수. 어제 이제 뭐 테마주 주도주들이 많이 빠진 상황이었죠. 그래서 기관 쪽에서도 오늘 대부분 외국인들과 양매수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 개인들이 이제 이렇게 매도를 또 해주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69% 17포인트 정도 올라서 2552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강하게 좀 밀렸는데요. 오늘은 다시 2차 전지주들도 좀 힘을 내면서 1.54% 강세로 896선 정도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 수가 한 150개 정도 많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 종목 수에 비해서 한 600개, 한 400개 정도 많은 어떤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뭐 떨어지나 올라가느나 큰 흐름을 보여지고 있진 않습니다만,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갭업 시켜서 원봉이 좀 나왔는데요. 장중에 14만 7천원대, 그리고 14만원. 지금 한 14만 한 5천원대를 조금 이제 근거를 해서 좁은 흐름들의 어떤 이제 플랫형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이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에는 그나마 그래도 이제 한 3%를 9월달 들어서 올렸다가 15만원 부근만 가면 이제 또 두드려 맞아서 좀 내려가고 있는데 하락폭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만 오름폭도 세지 않고 하락폭도 세지 않은 어떤 흐름에서 지리한 흐름들을 20일 이평과 5일 이평선 사이에서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의 어떤 저항대가 쉽게 이렇게 좀처럼 뭐 벗어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수급의 어떤 흐름들을 살펴보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장중에는 프로그램 쪽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계도 일단 매수세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좀 살펴보면 오전장에서는 이제 시티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급이 뭐 제대로 좀 돌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뭐 이렇게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어떤 매수 전환이 굉장히 좀 필요해 보이죠. 그리고 투자자별로 좀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요, 요 가격대에서 사실 이제 연기금이 계속 이렇게 판다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좀 뭐 아쉬운 부분들이에요. 합병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내년도의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주가는 이 저평가되어 있는데 9월달 들어서 자사주 매입하는 기간에 연기금은 계속 이렇게 좀 파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기 투자인 보험도 이렇게 팔고 투신도 팔고 그래서 자사주 매입하는 기간 동안에도 꾸준히 이제 뭐 이렇게 매도를 했던 부분들이 국내 기관들의 모습인데요. 상당히 좀 이제 합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불확실성에 대해서 오히려 외국계와 더불어서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이제 그나마 그래도 이제 9월달 들어서 조금 이제 뭐
사는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관들의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좀 아쉬운 흐름들의 수급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셀트리온 기사가 계속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 대해부 이래가지고 기사가 아침에 나왔는데요. 서울 와이어라고 해가지고 뭐 원체 이제 뭐 우리 그 언론사들이 많으니까 내용을 좀 살펴보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조금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셀트리온이 사실 이제 바이오 약품의 불모지, 사실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국내에서는 뭐 불모지였고 바이오시밀러로 세계 최초로 항체 치료제로 렘시마를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세 가지를 이제 부정했죠. 못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도 안 하는데, 본래 이제 의료인 출신도 아니고, 그런 어떤 셀트리온 회사가 이거 만들 수 있겠냐. 그 다음에 만들어도 허가를 못 받을 것이다. 근데 이제 2012년도에 이제 국내에서 허가를 받았죠. 허가를 받으면서 뭐 사기꾼 뭐 이런 거에서는 해소가 되었는데, 만들고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그 허가를 받아도 팔지는 못할 것이다.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동안의 어떤 과정을 본다라고 하면 만들고 그러니까 개발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고 국내뿐만 아니라 2013년도에 이제 5월달에 유럽의 EMA 그 허가를 받죠. 그 다음에 이제 2015, 16년도에 이제 미국 FDA 이제 허가를 받으면서 미국 진출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도 기억나는 게 2013년도에 매출액이 한 2천억대 정도였거든요. 뭐 그 이전까지는 뭐 CMO 관련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팔다가 이제 이 부분들을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고 바이오시밀러 이제 개발에 들어가면서 자금난에도 뭐 봉착하고 여러 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성공을 해냈고요. 2013년도 이후에 이제 거의 10년 동안에 매출액 수준은 거의 10배 정도가 증가되었죠. 그래서 주가도 이제 뭐 2020년도 월봉으로 가장 고가로 본다라고 하면 과거 대비해서 주가도 뭐 수십 배가 이제 올랐고 시가총액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도 2021년도 이제 그 고점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이제 70%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있는 상태입니다만 회사의 어떤 흐름들은 2천억대에서 2조까지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해온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에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세컨드 웨이브가 오고 이제 신약 개발사, 종합 이제 헬스케어 회사로 전환을 조금 이제 하기 위해서 도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이제 굉장히 좀 부진한 어떤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3, 4병을 통해서 그간에 이제 핵에 관련되는 뭐 재고 논란이라든지 일감 매출액 뭐 가공 매출이라든지 재고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 관련되는 역량 강화 그 다음에 이제 AI 관련해든지 뭐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은 그동안에 이제 연구개발이라든지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그룹에서 가장 핵심적인 계열사죠. 근데 합병 이슈에 따라서는 이 PAR이라든지 오히려 유통을 하고 있는 헬스케어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 영역에서 합병이 진행되는 또 아쉬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어떤 연구개발 역량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어떤 뭐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대부분 뭐 실패를 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면 그 초기에는 이제 인지도가 낮아서 바로 팔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직판을 못하고 이제 현지 이제 그 파트너사를 통해서 고가의 어떤 수수료를 주면서 셀트리온이 이제 했는데 이걸 담당했던 게 이제 헬스케어죠. 그래서 헬스케어는 이제 유통사고 국내에서는 이제 제약이 또 이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공학 기술이라든지 동물세포 배양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특히나 이제 뭐 암이라든지 자가면역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항체 약품을 중심으로 그동안에 했죠. 그래서 뭐 램시마라든지 그 다음에 항암제 라인의 트룩시마, 호주마,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진화에서 최근에 이제 올해 내년에 가장 이제 중요한 유플라이마, 예. 그 다음에 이제 램시마 IV 제형에서 램시마 SC, 이게 이제 뭐 올해 내년 가장 중요한데요. 과거 같으면 이제 그 램시마나 트룩시마나 호주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그 올해에는 좀처럼 이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의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베그젤마라든지. 그래서 지금 6종의 이제 허가받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합병을 이제 하게 되면 헬스케어가 이제 그 사라지고 이제 셀트리온이 존속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순차병으로 내년도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까지 이제 합병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논란이 되었던 게, 이게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를 이렇게 쪼개서 셀트리온의 어떤 리스크를 짊어지기 위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이제 자금 조달을 하면서 셀트리온을 좀 이제 최종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는 어떤 흐름으로 되었는데요. 서로 이제 지분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뭐 생산하면 거기서 이제 뭐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별도로 이제 지분이 없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다가 납입을 하면 이제 셀트리온이 매출이 잡히고 헬스케어가 팔든 안 팔든, 그럼 이제 헬스케어가 이제 최종적으로 팔게 되면 이제 헬스케어도 이제 매출이 또 잡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이제 두 번이 이제 매출이 잡히는 요런 어떤 이제 특이한 어떤 구조가 되면서 2011년도부터 계속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 부풀리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았고, 2018년도에는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회계 논란 때문에 주가도 이제 뭐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졌던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뭐 작년도에 회계 논란들도 이제 거의 이제 뭐 해소가 되었고, 합병을 하게 되면 근원적으로 이제 이 제품 생산하고 판매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매출 인식 자체가 이제 바뀌기 때문에 수익 인식 자체가 굉장히 이제 명료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리레이팅이 되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지금 현재는 좀 아쉬운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본래 가치로 회복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 헬스케어가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원가도 이제 셀트리온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이건 어제도 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원가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판매할 때의 어떤 이제 유연성도 좀 높아진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중심에서 이 경쟁 강도로 이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결과적으로 2030년도에는 40%가 이제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서정진 회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어떤 이제 사업용량 또 확대가 되기 때문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합병하고 난 다음에 원가율도 낮아지고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때문에 M&A라든지 라이센스인 뭐 그 다음에 추가 이제 공장 증설, CMO 확장을 통해서 볼륨도 증가되고 이 기업의 어떤 수익성도 계속 이제 증가되는 긍정적 요인을 작용할 것이다. 요렇게 해서 이제 장기적인 어떤 이제 성장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처럼 주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15만 원대 넘는 가정의 흐름들이 언제쯤 나오느냐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들을 계속 좀 살피시면서 좀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